세계를 지배하는 동양 철학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의 2017 서귀포 시민대학 글로벌 아카데미 강좌가 7월 21일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알차게 펼쳐졌습니다. 제주 4.3을 넘어 역사의식을 바로 정립하는 터닝포인트였습니다. 2시간 20분 강좌 내용을 30분으로 요약 정리한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유교적 가치라든가, 그죠? 유교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교양,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 이런 것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죠.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여태까지 한국 정치가 잘못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 제주도의 지금 4.3 민주항쟁하고도 절대적으로 걸리는 문제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순수하게 정치답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항상 아까 말했던 반대 의견, 이 사회에 존재하는 반대 의견을 빨갱이라고 그냥 몰아세워서 모든 걸 이념적으로만 몰고 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바른 얘기만 하면은 빨갱이 새끼예요. 도울이 서서 우리 같은 세계적인 학문을 닦은 사람이 뭔 바른 얘기해도 저 새끼 얘기하면 빨갱이 새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가 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4.3 이후에 계속 걸리는 문제라고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 어떻게 됐어요? 한일합방이라는 게 경술국치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국채를 상실한 거예요. 네? 국채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이상의 이 대사건이 없어요. 나라가 망한 겁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주도에 살면서 이 제주도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이 일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거죠. 이 전에 조선 왕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 와서 관덕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수탈을 했든지 간에 자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항거가 1945년까지, 이 자세한 내용은 내가 얘기할 거 없지만은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도 정당한 거죠. 일제라고 하는 이 압제에 우리가 항거를 했다고 하면 너무도 정당한 건데, 그러면 이러한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들이 뭘 하겠냐? 이때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를 건준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남노당이라는 게 제거가 되잖아요. 바로 봐서 저기는데 서울 가서 서울에서 꽉 일어날 줄 알았는데 미제의 앞장의 총상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죽죠. 소련 대표로 왔던 놈 중에 허가이라고 하는 그 당시 수상이거든. 죽어. 자살. 다 제거해. 나중에 자기가 같이 싸웠던 갑산파까지 다 제거해.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북한 나라
나름대로 그러한 소위 말해서 북한을 둘러싼 역학이 뭐냐면 중국이 있었고 소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남한의 압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북한에는 훨씬 더 셌어요. 더 강렬했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련을 자르고 중국을 자른다는 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북한에서는 나중에 뭐냐면 1950년에 이게 1948년에 우리가 뭐죠? 1900 단독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합의를 못 봐가지고 결국 단독 정부 가지고 남한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저기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헌법을 여러분들이 그때 세운 헌법들을 보라고. 두 나라가 전부 헌법에 영토가 있잖아요. 두 나라가 전부 헌법상으로 전 국토이, 우리가 말하는 전 국토가 영토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다 전 국토. 그러니까 북한 헌법도 당시에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어디다? 헌법상 서울이에요. 그 당시 평양은 임시수도. 우리가 곧 탈환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말이죠, 이게 1948년에 이미 이런 이 복잡한 두 나라가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 독립정부라는 게 1948년에.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보세요. 1950년에 발발을 하고 결국은 전쟁은 사실 1951년에 거의 마무리가 지지만 그대로 하면서, 근데 유엔 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대표지만 유엔 사령관으로 있었던 클라크,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인민지원군으로 항미 원조 전쟁을 수행했던 팽덕회, 그리고 김일성, 북한의 최고 사령인 김일성, 이 세 사람이 휴전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휴전협정에 대해서 우리는 향후에 1953년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왜냐면 휴전이라는 말은, 스탈린도 얘기했죠. 휴전이라는 말은 뭐냐? 휴전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잠깐 쉰다는 거죠. 그건 지금 한국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 휴전이라고 하는 상태는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휴전을 종전으로 바꿔야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맺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가시라는 게 이게 뭔가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든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하든, 그래서 뭐 억지로 아는 건데, 가시라는 게 지오디라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를 전하냐? 의미를 전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고? 이 하나님이 뭐 있다고 믿는 걸 내가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 자체로는 X라고 그래도 똑같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예를 들면 김용옥 그러는 거를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닌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 뭐 도울 이런 말을 한국 사람이 아닌 뭐 미국 청년이 들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도울? 여러분이 도울을 아는 거는 도울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도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강의를 해왔고 뭐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고 뭐 학교도 뭐 여러 군데 나왔고 뭐 이런 몇십 년의 지금 그 쌓여진 술부 때문에, 나를 기술하는 술부 때문에 도울을 아는 거고, 그 도울이라는 약속 지고 계실 때 그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도울이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X가 온대 그랬는데 이렇게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니 이런 말들이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최대의 과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앞서서 기독교에 존재하는 말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 결국은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을 근원적으로 없애요. 하나님이란 말을 없애고 그거를 바꾼 말이 뭐냐면 ultimate concern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거기서 까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 하는 데서는 이 사람을 까는데 뭐냐면 궁극적 관심이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궁극적 관심이다. 그러니까 힐링 철학에서 무신론자라는 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야? 궁극적 관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신론자라는 건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럼 궁극적 관심이 뭐냐? 나의 궁극적 관심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은 돈이 뭐가 돼요? 신이 되죠. 그 사람 인생은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 같지만 교회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사람 사귀고 장사에도 도움이 되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난 교회 간다. 이런 사람 많아요. 네.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얼티메이트 컨선이 아니라 돈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돈신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얼티메이트한 의미를 준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준다면 좋아요. 근데 돈이라는 게 벌어봤자 그걸로 우리에게 그런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돈신은 뭐가 돼? 아이들, 우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한 얘기를 해봅시다. 나의 궁극적 관심은 내 아들이 건강하게 커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도월 선생님을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하고 그 아주 위대한 궁극적 관심이죠. 그런데 그것도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보다 다 위대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극적 관심이 뭐가 돼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로서 틸리히가 하나님 최대 20세기 최대 조직신학자가 벌써 서양 신학은 이 정도 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신론 논쟁에서 서양 신학은 떠났어요. 이미 기독교는 신의 존재냐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 저 하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 계셔가지고 만물을 주재하시는데 그걸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건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이 우리 민족을 우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궁극적 관심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제 벌써 여러분들 7시 시작해서 벌써 9시에요. 한 30분 지난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수강 자세가 좋아요. 너무 진지하게. 난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내가 아주 존경심을 더 갖기로 했는데, 자, 벌써 9시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강의를 끝내야 돼, 어차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남북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은 주체사상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김일성 유일체제로 갔고, 김일성 유일체제로 갔다는 건 뭐죠? 김일성 이외의 위대한 인물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피눈물 나는 숙청의 역사를 우리가 제주 4.3 이 항쟁을 여러분 거친 사람들로서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박헌영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종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한 왕조도 영조가 기껏 살아야 한 60년 살았나? 아니 왕노릇 한 게 한 60년 텐데 53년밖에 안 되는데 영조 제일 길어봐야 영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한 백두 혈통 한 패밀리가 72년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동안에 박정희도 7.4공동 성명서라는 거를 냈잖아요. 그 이우라기가 올라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냐면 자주 평화 민족대당연회가 자주 평화 민족대당연회 3원칙을 만들어가지고 7.4 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 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72년 바로 10월에 유신이 들어가죠. 유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유신 직후에 뭐냐면 최초로 주석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전에 주석이라는 이름도 못 붙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라는 말도. 그만큼 북한 정세가 다 불안정했어요. 자, 이럴 뿐만 아니라 노태우만 해도 북방 정책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내요. 기본 합의서 보면은 서로의 체계를 인정한다. 서로의 체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서로의 내정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절대 무력 통일을 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멋있는 말,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존엄을 가지고 민족 자존의 존엄성을 유지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읽어보면 눈물이 쏟아져. 이때만 해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남북에 했는데, 자, 그리고 그 뒤로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6.15 공동성명 나왔죠. 그러한 역사적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뭔가 남북이 이 알곡만 하고 서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까부시고 그거를 배신한 것은 북한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바지만 자세한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은 나는 남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수로를 지원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핵을 정해는데 그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경수로 지원을 계속 해야죠. 그런데 미국이든 뭐든 뭐냐 항상 뭐냐면 이 민주사회의 강점과 단점, 선거라는 게 기계가 되면은 선거 때가 되면 앞에 한 발 싹 바꿔야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전부 보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오늘까지 진행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나는 상층은 다 똑같은데 나만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위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것을 쟁취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세계 어디다 내놔도 내가 미국 가서 트럼프 까는 강연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영어는 잘해요. 근사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가서 LA 교포사회 가도 내가 이런 강의를 못해요. LA 교포사회 가도 이런 강의가 안 돼요. 전부 트럼프가 돼 있대요. 어떤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수준은 하버드 대학원 학생들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내가 이 조국에서 할 일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한국말로 책 쓰는 일에 내가 너무 전념하느라고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쟁취해온 역사는 위대한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 한국의 수준은 지금 최고의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세요. 전 세계 어느 공항이 우리나라처럼 합리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 가서 서서 뭐 그 공항 한번 통과하려면 연착이고 뭐고 그거 저기고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더럽고 인천공항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명실공히 세계 최고입니다. 깊은 불신이 쌓여있다.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를 쟁취하고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했지만 북한 인민들은 비참해져 갔어요. 현실적으로 비참해져 갔는데 사실은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진심을 못 믿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게 완전히 그저 DMZ 뭐 한복판에다 맨날 놔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전략적으로 취약한 거점을 갖다가 통째로 내주고 여러분들 마산창원공단을 갖다가 북한 사람들이 저기 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마산창원공단만한 거를 여러분들이 북한에다 주겠냐고. 북한 사람들 힘드니까 여기 와서 공장 차리고 잘 하십시오. 그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하겠냐고. 북한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재 체제 하에서도 그런 여백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최순실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폐쇄. 이게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 정신병자 새끼들 아니야 이거?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는 그냥 뭐 박근혜가 조금 잘못했겠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이건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뼈저리게 눈물 흘리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통곡 흘리고 새벽기도 하면서 왜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얼마나 우리가 죄짓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되려면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껴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를 할 적에 나는 눈물이 나와요. 저 미사일 발사를 발사할 돈이면은 북한 인민들이 식량을 얼마나 공급받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죽일름 해서 계속 쟤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점점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남한을 배제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남한을 호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에다가 엄포를 놓는 것이 남한을 갖고 노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계속 문제가 어렵게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놈들이 북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해가면서 북미 수교를 하겠냐고 말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자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자회담이라는 거는 전제 없이 어떤 통일이나 이런 거에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를 용서하면서 서로 슬기롭게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뭐냐면 통일의 문제를 얘기하고, 통일의 문제를,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계론 같은 거 내고 그랬지만 그런 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또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작은 것들부터 우선 서로를 사귀고 인정하고 우리가 왕래를 하고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도록 점점 하면서 서로를 그 불신을 없애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재인이 어떤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그런 좋은 성명이 나오면 반응을 했어요. 김정일 시대는. 왜? 김정일은 그만한 인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주체 철학을 만들더라도. 그런데 김정은을 지금 둘러싼 사람들은 그런 여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지금 승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서 빨리 승계를 했거든요. 김정일은 김일성을 승계하는데 그 당시 부자 승계라는 게 공산주의에서 말이 안 됐다고. 네? 소련의 레닌의 아들이 레닌 자리를 승계했습니까? 북한 이 세계 공산주의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아버지를 승계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공직을 얻기 시작해 20년이 걸렸어요. 그렇고 아버지가 있는 동안 3년 동안 3년상을 제대로 치르고 3년 동안 일제 공직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23년을 걸려서 한 거를 김정은은 1년에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은 지금 김정은 나름대로 국가를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김정은이가 만들어준 집단 지도 체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걔들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그 어린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미친놈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상식이 있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스위스 유학기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도가 돼 있는데 그 4년 동안 그 베른에서 뭐냐면은 베른이라는 독일계 학교에서 교장 선생이 한 유명한 발언이 있어요. 우리는 김정은이를 북한 대수교가 되어 있는 나라니까 스위스와 북한하고, 그래서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직원의 아들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공부 잘했고 평범했고 농구 좋아했고 할 문제가 없습니다. 교장이 거짓말 시키겠어요? 절대. 이건 세계 언론에다가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는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북한의 그 지금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결정이 불안하다는 거죠. 김정일 체제에서는 안정성이 있어요. 김정일만 설득시키면은 김정일이 개인의 역량으로 북한 주체사상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전 국민이 이러한 것을 그 문재인이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압력을 가한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북한이 괴멸된다? 이건 넌센스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제주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기 싹 끊어버려가지고 괴멸시켜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저 사람 싹 죽었어.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지금. 북한을 괴멸시켜야 한다. 똑같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진지한 평화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자꾸만 나를 삐딱하게 보는 관점들만 더 생길 것 같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제주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포용적으로 이 4.3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기리면서 이 민족 전체의 대의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부터 우리의 촛불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문재인으로 촛불혁명이 완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진정한 민주의 불길이 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지키자.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은 여기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젊은이들에게 망동하는 놈들에게 이놈들 이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러시면서 이 민족의 바른 가치관을 지켜가 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